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13번 질문인데, 이 질문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풀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답률을 보더라도, 그죠? 우리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10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죠? 74.8%, 그 다음에 11번 문제 80.5%, 12번 문제가 조금 학생들이 좀 틀리겠는데, 63.4%, 그죠? 그다음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81.3%. 그래 본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오답 높은 다섯 문제 안에는 이 지문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정도로 좀 쉽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건 그렇고 일단 단락부터 한번 나눠봅시다. 자, 베르너 마이호프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퍼블리시티권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을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최근 다양한 온라인 매체 앞에다가 4. 다시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앞에다가 5.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네. 그런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2017년도에서 18년쯤에 굉장히 많이 나온 어떤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EBS 교재에도 한번 실려 있었던 공부야. 그죠? 네. 그 다음에 대성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죠? 네, 많이 나왔던 건데 그래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또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단락 갔더니만 아이고야 베르너 마이호퍼 베르너 마이호퍼 나왔습니까? 사람 이름 나왔죠. 그죠? 그러면 또 그거 잡아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아하 베르너 그죠? 네, 마이호프 그죠? 네, 줄여볼게요. 베마 되겠나 그죠? 네. 자, 이 베르너 마이호프는 자 뭐라고 주장했느냐 보시면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미칩니다. 자기 존재와 그 다음에 뭐뭐로서의 존재라는 이중적 지위를 만다고요. 갖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이 사람의 의견을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결국은 자기 존재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뭐로서의 됐나요? 네. 존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요 두 가지 어떤 지위를 다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베마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시 자기 존재는 뭐냐? 으구야 자기 존재 다시 또 네모 깡약 쳐놓고요. 그죠? 그럼 자기 존재라는 것은 각 개인의 무엇을 이야기한다? 고유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됐나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다시 자꾸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은 그죠? 타인의 입장에서 그죠? 사회적으로 자기 존재가 파악된 것을 말한다. 이건 결국 말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죠? 즉 나의 자기 존재를 그죠? 어떤 식으로 봐주는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파악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을 우리는 뭐뭐로서의 존재라는 개념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에 따르면 이름이라든가 초상 등의 개인의 인격 표지는 그죠? 로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죠? 때로는 경제적 가치를 만다고요 지니기도 한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바로 나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얼굴 모습이라든가 잘생겼죠, 그죠? 그런 모습은 결국은 내 개인의 어떤 표지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다고요? 초상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결국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맞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그런 개인의 인격 표지 다시 말한다 그러면 성명이라든가 초상과 같은 그런 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어구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내어쳐놓기 바랍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이야기하네. 그죠?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얘기해요. 그 퍼블리시티권을 뭐고요? 보호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그죠? 한다고요? 그렇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정의내렸다고요? 그렇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다.
얘들아.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다음에 무엇에 관한 설명하고 있어? 퍼블리시티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니? 아하, 논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에 탈락합니다. 보세요. 퍼블리시티권은 그 법적 성격으로 볼 때, 와우, 인격권과 또 재산권의 복합적 성격을 띈다. 그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다고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죠? 예. 그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인격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재산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더라. 그런데 이것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퍼블리시티권이더라라는 이야기야. 그죠? 다시 한 번 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는 첫 번째 단락에 나왔었죠?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우리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목적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그죠? 예. 소위 말해서 존엄,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치, 그것을 뭐 하는 거다? 아, 보호할, 됐나요? 예. 그러한 권리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인격권이라고 이야기한다.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 이런 인격권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오구야, 요거 좀 잡아주세요. 인격권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은 안 나왔지만 그 사람의 어떤 주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주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됐니? 예. 우리가 특정한 인물이라든가 특정한 학파라든가 어떤 특정한 주의가, 그죠? 예. 주장하는 바는 뭐 해달라 그랬어?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뭐라 그랬냐면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들의 주장적인 내용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뭔데요? 봤더니만은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와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하여 보호할 수 없듯이. 있나?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인격권이라는 건 주체하고 뭐 한다? 분리 못해. 됐습니까? 예. 그래서 퍼블리시티권 역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다. 아, 그럼 얘들 입장에 본다 그러면은 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아, 양도라든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상속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또 다시 반면에, 어이구야, 역점 났죠? 다시 해볼까? 그냥 쳐놓고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재산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입장은 또 뭐 해줘야 되겠니? 또 자꾸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것은 퍼블리시티권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은 권리의 양도와 상속이 어떤다고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더라. 됐니? 예.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즉, 경제적 가치를 어떤다고 보호하는 것의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얘는 됐나? 예. 양도와, 그죠? 예, 뭐가 가능하다고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재산권을 한다고요? 중요하게 여기는, 됐습니까? 예,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두 번의 단락에서는 뭘 제시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퍼블리시티권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성격, 그 두 가지 성격에서 이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의 단락에서 설명했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됐나요? 예.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놨네요. 그죠? 예. 자, 우리나라에서는,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으로 뭐 한다고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더라. 됐나?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우 이 퍼블리시티권에서 그죠? 예, 독립적으로 그죠? 예, 단독으로 한다고요? 법으로 제정해 놓고 있지는 않더라. 그러니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예. 자, 그렇지만 좀 보세요. 부정한 경쟁으로 자, 이 부분입니다. 부정한 경쟁으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 자, 뭐가 존재한다고요? 그렇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더라. 그럼 다시 한다면은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법제화시키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것을 어디에다가 부정경쟁방지법에다가 관련 규정을 두어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그래서 독립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그런 어떤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 나오겠습니까? 아하. 부정경쟁, 그죠? 예.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에서 이 퍼블리시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기획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뒤에 어떤 문제 나오겠어? 이것에 대한 설명 묻는 문제 나오지 않겠니?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해주고 들어가야 돼? 어느 정도는 또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또 봐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잖아요. 그죠? 예,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이 법에 따르면이라고 있습니다. 보세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경쟁 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한다고요. 네, 간주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재미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유명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뭐 저의 얼굴 써도 괜찮겠나요? 에이, 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됐습니까? 예, 여하튼 보세요. 그래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거 안 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한 이제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 유명인은 침해자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아하, 손해배상 청구권과 또 권리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금지 청구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등을 어떻다고요?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 이러한 세 개의 것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자, 문제는 다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예. 자, 우리가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또 한다, 또 체크해주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일단은 다만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외적인 부분이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이상하게도 출제자는 그 다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외적인 부분을 항상 시험 문제 내더란 말이야. 됐니? 예.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만 다음에 나온 내용은 반드시 또 잡고 들어가세요. 자, 다시요. 그래서 유명인에 대한 이런 어떤 침해에 대해서 유명인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양도 및 상속과 관련된 유명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은 아직 어떻게 한다고요?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명인에 대한 어떤 침해가 일어났을 때에 앞에 얘기했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금지 청구권이라든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 유명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에서 자, 뭐 한다고요? 양도라든가, 그죠? 예. 상속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규정이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죠? 예, 앞에 나와 있는 인격권에서 양도 상속이 불가능한 것과 어떻게 한다고요?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갑니다. 그죠? 예. 자, 다시 또 뭐라 그랬느냐. 최근 다양한 온라인 매체가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그죠? 예. 최근 뭐라고요? 온라인 매체? 어떤 것이 있어? 여러분들 21세기에 그 별하니? 그죠? 예, 됐나요? 예, 안으로 별, 그죠? 인별이라고 많이 하죠. 저도 합니다. 됐나요? 예, 나중에 궁금한 항목들은 어떤다고요? 그 검색어에다가 KIMSANG, KYU, 그 다음 밑에 슬러시 바 2개 치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저희 개인 사생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질문 가봅시다. 그래서, 최근 다양한 온라인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서 일반인이, 그죠? 예, 저 같은 사람이, 그죠? 자신의 인격 표지를 활용하여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근데 저는 영리적 행위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 그죠? 예,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 어떤 로션을 사용했는지, 아니 어떤 모자를 썼는지, 아니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죠? 예, 그것에 대해서 영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이 자신의 일상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그 과정에서 광고 수익을 얻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 조금 부럽기는 해.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결국은 2022년 12월, 어이구야, 시더 연도 나왔잖아요. 그죠?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2022년 12월에 인격 표지 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되고 있더라. 그러면 해야 되겠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적으세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유명인에 관한 이야기였어.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온라인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가지고 일반인도, 됐습니까? 일반인도 뭘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일반인도 또 보호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지 않겠니? 그죠? 예. 그래서 언제요? 봤더니만은, 아이고야.
2022년 12월에 됐습니까? 예. 자, 뭐 한다고요? 인격 표지. 다시 한다면 성명 초상 같은 거죠? 그 영리권을 됐나요? 예. 신설하는 됐습니까? 예. 자, 민법 개정안이 뭡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더라라는 것은 아직까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일반인을 산다고요? 위한 것이었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서 계속 이는 이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반인도 유명세를 탈 수 있고, 그죠? 예. 실제로 우리가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뭐 소위 팔로우 숫자가 20만, 30만 넘어가는 일반인도 많이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사실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유명세를 탈 수 있고 또 그렇게 인지도가 높아진 그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현실을 뭐라고요? 반영한 것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내부의 단락에는 다른 거 없네. 그죠? 예. 자, 일반인을 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격 표지 영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서 입법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제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다시 한다 그러면 인격 표지 영리권의 내용을 보자라는 이야기야. 그죠? 예. 그럼 이제 인격 표지 영리권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더라. 자, 여기 뭐가 된다고요? 인격 표지 영리권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 그걸 우리가 인격 표지 영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것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는 없지만, 자, 문제는 상속은 가능하며, 됐습니까? 예. 사후 30년 동안, 아이고, 30년 동안 좀 체크, 왜요? 숫자 나왔잖아요. 그죠? 예. 30년 동안 권리가 종속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격 표지 영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자, 재밌는 것은 양도는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나, 뭐는요? 상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능해요. 그죠? 예. 그러면서도 사후에, 됐습니까? 사후 몇 년간? 30년간 됐나요? 예. 한다고 그 권리는 또 존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 됐나? 예. 또한 이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됐습니까? 예.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청구권을 어떻게 한다고 행사할 수 있으며 다시 한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죠? 예. 예방을 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며 됐니? 예. 또 권리가 이제 침해된 경우라면 이렇단다고요? 그 즉시 권리 침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다고요? 사전 예방 청구권을 이용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권리가 침해된 후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다고요? 그 권리 침해를 한다고요? 예. 권리 침해에 대해서 제거해 달라. 됐습니까? 예. 그것을 어떤다고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것은 침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본 이후에 행사하는 그런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조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더라. 그럼 이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벌써 권리 침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앞에서 뭐 하자 그랬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지 않니? 라고 하지만 그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조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뭘 하자라는 거야? 권리 침해 제거를 어떻게 한다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둔 것이더라. 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자, 또 한편입니다. 권리자가 이제 허락하면 그 인격 표지에 대한 타인의 영리적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야, 또 재밌죠? 다만 또 나왔네요. 그죠? 오케이. 요거 체크해주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권리자의 신념에 반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됐나요? 예. 권리자는 그 이용의 허락을 한다고요? 철회할 수 있더라. 됐습니까? 예. 나는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한다고요? 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의 것을 가지고 특정한 종교에서 자꾸 한다고요? 광고하고. 또 다시 말한다면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것에 대한 광고를 한다고 해나간다? 나하고의 신념에 어긋난다?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난 뭐 한다고요? 나 그거 이용하지 마요. 됐습니까? 예. 내 이용하라고 했던 거 그거 허락 취소할게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예. 뭐라고요? 중대한 사용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됐니? 예. 그거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인격 표지 이용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또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서 다시 말한다고요?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더라라고 하는 거. 그거 참 재밌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인격 표지 이용에 따른 정당한 있을 경우에 문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서는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거. 자, 하지만 다시 또 설문 나왔죠. 그죠? 예. 그래. 뭔가 좀 이상했어. 그죠? 예. 그것들 보세요. 이때의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그죠? 예.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참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뭔다고요? 혼란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는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죠? 예. 결국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인격 표지 이용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 이용 가능했더라.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이익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좀 모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됐습니까? 예, 결국 다시 정리 들어가죠. 법 시행 이후에는 인격 표지 영리권 보호의 법익과 또 표현의 자유 보호의 법익을 비교해가지고 판결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입법 예고된 상태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나? 예. 자, 그래 보니까 뭐 지문 자체가 그다지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죠? 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각각의 선지에 나온 것을 어디에서 지문 속에서 그대로 찾아주고 들어가셔야 돼요.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선지 내에서 우리가 지문의 어떤 부분을 찾아 들어갈 것이냐라는 일종의 키워드도 잡아줘야 되겠지? 그럼 선지 1번 같은 경우는 잡보세요. 뭐라 했어요? 마이호퍼는 이라고 했잖아. 마이호퍼라고 하는 사람 우리 체크한 적 있었나? 예, 어디 있었습니까? 제 첫 번째 단락에 제 첫 번째 줄 보게 되면은 베르너 마이호프라고 해가지고 사람 우리 체크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자기 존재와 뭐뭐로서의 존재가 동시에 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그렇지. 우리 인간이라면, 그죠? 예. 자기 존재와 뭐뭐로서의 존재, 맞습니까? 예. 그것이 어떤다고요? 이중적 지위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디 보시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단락에 제일 첫 번째 줄 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지 2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인격 표지를 이용하여 다시 한다면 성명 초상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어디 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시 제 첫 번째 단락에 요거 잠깐 볼게요. 그죠? 예. 자, 여기에 이제 성명, 초상 등 개인의 인격 표지 나오죠? 맞습니까? 예. 그 인격 표지는 사회적 존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때로는 뭐한다 그랬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개인의 인격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됐니? 뭐라 했습니까? 퍼블리시티권이고요. 그것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나름대로 뭔다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됐니?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선지 2번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인격 표지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나름대로 인정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됐나? 예. 그 다음에 선지 3번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인격권, 재산권, 퍼블리시티권이 법 규정으로 한다고요? 명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하다. 그죠? 예. 자, 어딜 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요 세 번째 단락, 요 잠깐 볼게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으로 뭐 한다고요? 법제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부정경제방지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선지 3번 벌써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퍼블리시티권은 뭐 한다고요? 법 규정으로 명시되고 있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 됐습니까? 예. 그럼 답은 뭐 3번. 뭐 아까 정답 얘기했지만 74.8%인데 에이,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이건 고정묻는 문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지 4번. 퍼블리시티권은 자기 존재보다는 됐습니까? 뭐뭐로서의 존재와 관련성이 큰 권리이더라. 뭐뭐로서의 권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뭐뭐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성명 초상과 같은 무엇을요? 다시 말한다면 내 개인의 인격 표지를 단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락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요렇게 보시게 되면 됐습니까? 예. 결국은 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다? 그렇지. 사회적 존재로서의 됐습니까? 예. 바로 즉 뭐뭐로서의 존재와 관련된 것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그렇다면은 뭐 소위 4번 선지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또 그 사람임을 특정할 수 없는 명칭이네요. 됐습니까? 예. 특정할 수 없는 명칭은 인격 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 우리 앞에서 인격 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에 따르면 성명, 초상 등의 개인의 인격 표지는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영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름을 몰라요. 됐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회적 존재로서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은 정말 인격 표지를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선지 3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갑니다. 자, 인격 표지 영리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거. 잠깐만. 인격 표지 영리권에 관한 설명은 몇 번의 단락에 나왔더라고요? 네 번째 단락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네 번째 단락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적으로 봐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야.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선지 1번부터 보세요. 권리 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자 보호 내용이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되어 있더라. 자, 요거 잠깐 보세요. 권리 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더라. 됐습니까? 요거 앞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죠? 예. 여기 있잖아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조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뭐가요? 봤더니만은 요것이죠. 그죠? 예.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즉시 권리 침해 제거를 한다고요.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 1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권리 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자 보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뭐 한다고요? 권리 침해 제거에 대한 청구가 된다. 5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거죠. 됐나? 오케이. 그럼 선지 1번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상속인은 됐나요? 권리자의 사망 후에 일정 기간 동안만 권리를 향유한다. 잠깐만.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인격 표지 영리권 뭐 한다고요? 상속 가능하다 그랬었죠? 근데 언제까지요? 사후 30년이라고 했으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몇 년? 30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3번. 인격 표지에 대한 타인의 영리적 이용이 허용될 수는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나 권리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한다고요? 양도는 뭐 하다고요? 불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죠? 예.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권리자가 허락하면 그 인격 표지에 대한 타인의 영리적 이용도 어떻다고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됐나? 그러나 뭐는 안 된다고요? 양도는 되지 않는다. 근데 또 뭐는 된다 그랬어? 상속은 가능하다 그랬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정당한 이익, 그래. 요거 아까 우리 또 봤던 거잖아요. 그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도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서 인격 표지를 만다고요?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도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요거 재밌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요거 잘 보세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인격 표지 이용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자, 뭐라 그랬냐면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됐습니까? 예. 합리적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권리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 그러면은 선지 4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지 5번. 인격 표지에 대한 타인의 영리적 이용이 허용된 이후에는 권리자가 이를 철회하는데 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래 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진짜 그러냐? 예, 맞잖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앞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인격 표지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 이용 가능했어요. 자, 문제는 하지만, 이라고 했잖아요. 이때의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뭐더라고요?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혼란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허용된 이후에는 권리자가 만약에 철회하는데도, 그죠? 예. 그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뭐 한다고 따지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정한 어떤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 본다면 뭐 답은, 그죠? 예, 4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니? 예. 그 다음에 12번 문제 됐습니까? 예. 기억, 니은과 관련해가지고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그죠? 예, 가장 적절한 거. 자, 보시면 이제 우리 독서 문제는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앞에 어떤 지문을 내주고, 그 다음에 보기에다가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 지문의 내용을 사례에다가 뭐 한다고요? 연결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했느냐에 관한 문제. 그죠? 예. 그러면은, 보기에 지금 사례가 나오게 되면은 그 사례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잡고 들어가 봐. 됐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누구요? 회사 갑은. 됐습니까? 그래. 10년 전에 일단 숫자 하나 또 잡고 들어가죠? 자, 10년 전에 사망한 누구요? 영화배우 의뢰. 됐습니까? 예. 그 사진과 이름을 자사 화장품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더라. 그럼 이런 거 잡고 들어가는 거야. 누가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 사망한 누구요? 의뢰 사진을. 됐나요? 예. 그래, 무단으로 한다고요? 그래, 사용했다. 그래, 이렇게 찾고 들어가는 거죠. 됐니? 예. 거기에 또 보세요. 한편, 평범한 회사원인 누구요? 또 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네요. 그죠? 예.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그죠? 갑에서 구입한 화장품에 대한 사용 후기를 쓰면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렸어. 됐습니까? 예. 누가요? 병이라고 하는 인물이 됐나? 예. 그런데 갑의 화장품 광고에 만나고요? 또 이 갑이 병의 사진을 어떻다고요?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라는 거죠. 됐니?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차이는 결국 이거잖아요. 자, 을이라는 존재와 병이라는 존재의 차이는 뭐냐? 을은 어떻다고요? 유명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예. 병은 어떻다고요? 일반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데 을은 유명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결국 뭐 한다고요? 사망한 존재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내 문제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선지 1번에 이제 기억이라고 하고 니은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억과 니은이 또 뭔지를 또 봐줘야 될 거 아이가, 그죠? 예. 그럼 기억은 뭐니까 부정경쟁 방지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러면은 다시 기억은 뭐가 된다고요? 아하, 부정경쟁 방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또 뭔데요? 봤더니만은, 인격 표시 영립원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이제 니은에 해당되는 거겠죠. 얘가 이제 니은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선지 하나 가봅시다. 됐나요? 자, 기억에 따르면, 다시 한번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갑의 화장품 광고에 일반인의 사진이 포함된 것은, 됐나요? 경쟁 질서에 반하는, 만다고요? 부정경쟁 행위이겠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앞에서 이제 부정경쟁, 그죠? 방지권, 됐습니까? 예, 그거 잠깐 볼게요. 그죠? 그 방지법에 관련 규정 부분인데, 이 법에 따르면 뭐냐?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경쟁 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가중된다. 그러면은 지금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그죠? 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유명인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명인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일반인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인의 사진이 포함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내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일반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럼 선질문 드렸고요. 다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을의 가족들이, 그렇죠? 을이죠. 됐습니까? 예. 보유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상속을 주장할 경우에, 자, 이것을 인정해야 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자, 보세요. 저 앞에 부정경쟁방지법은, 됐나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양도나 상속에 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회사가 그 돌아가신 유명인의 어떤 초상을 한다고 광고에 이용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예, 을이 보유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상속 주장할 경우에 그걸 인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죠? 예. 그러면 인정할 수는 없더라. 인정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선지 2번 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갑이 이제 을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을의 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됐습니까? 그런 행위를 했으므로 갑은 제재를 받아야 되겠는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방금 말했잖아요. 유명인은 어떤다고요? 그런 어떤 초상은 상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런 규정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갑은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2, 3번은 어떤다고요?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됐습니까? 인격 표시 영리권을 신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여기에 따르면 이제 병의 허락 없이, 그죠? 일반인이 되겠죠. 그죠? 예. 허락 없이 갑의 화장품 광고에 얼굴 사진이 포함됐다면 병은 됐습니까? 예. 해당 광고에 그렇지. 뭐 할 수 있어? 중지를 요구할 수 있더라. 그렇지. 저 앞에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이러한 인격 표시 영리권 같은 경우는 됐나요? 예. 만약에 나오기 전이라 한다면은 사전 예방 청구권을 이용하면 돼. 그런데 그것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권리 침해를 제거해 달라는 뭐 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뭐가 있어요? 해당 광고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그죠? 예. 그럼 다시 오보세요. 자, 니은에 따르면 갑의 화장품 광고가 자, 뭐라 했어요? 나가기 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나가기 전에 병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됐니? 예. 병은 광고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아니죠. 광고가 나가기 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인격표시 영리권에서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사전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돼. 요구하면 돼.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갑이라는 회사가 내보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뭐 한다고요? 권리 침해 제거 청구를 해주면 또 되는 부분이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병원 광고 후에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한다고요? 사전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됐습니까? 예.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나머지 다 한번 다 넣어보세요.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2번에 이거 판단한다 정도가 된다고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뭐, 이 문제는 정답률이 81.3%니까,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보통 한자의 묻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소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뭐, 주머니라든가 그것을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놔두는 것. 그러니까 실감한다라는 것은 실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습득한다는 것은 주우는 겁니다. 됐나요? 습득이라는 건 주운 것을 왜 습득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근데 B 같은 경우는 판단한다, 생각한다, 여긴다. 그렇게 딱 보면은 아마 선지 2번 정도가 맞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